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입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주요 미션은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 뉴 그로스 엔진을 발굴하는 그러한 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스마트 시티 행복한 시민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행정 혁신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련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업을 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투자보다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배분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시 영역에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수단으로서 바라보고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마트 시티 개념을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내는 그런 기술들,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로봇의 등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일자리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을 발굴하는 이제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큰 틀 속에서 스마트 시티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메인 슬라이드에서 벗어나서 우리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먼저 간략히 별첨 자료를 통해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하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인데요. 부산시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의 기술 대응과 일자리 대응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다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의한 방적기가 어떤 원인이 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의한 대량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IoT 기반의 인터넷 오브 싱즈죠. 모든 것이 연결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집해서 인공지능을 분석해서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요 기술적 흐름을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흐름은 센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이 클라우드에 수집한 후에 수집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모바일로 최종 서비스하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에서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스 산업과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두 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부산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를 많이 먹는데 부산에는 원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 센터도 부산에 입지해 있고 LG CNS의 데이터 센터도 부산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은 이용하려고 하는 게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또 다른 4차 산업의 특징은 뭐 다 아시다시피 초연결, IoT에 의해서 초연결 융복합 사회의 도래일 겁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상과 현실이 VR, AR 기술에 의해서 융복합이 되고 서비스와 제조업이 서비스 R&D를 통해서 융복합이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복합이 되고 또한 이러한 융복합 추세에 맞춰서 공간과 어떤 성장 엔진도 융복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혁신도시라는 어떤 중요한 공간들이 있는데 혁신도시 중심의 공간적 인프라와 부산말의 미래성장 동력 컨텐츠 간의 변증법적인 발전, 중국 사람들은 익숙하죠. 태극에 음양이 결합돼서 발전하는 그런 원리하고 똑같죠. 동반성장을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대응에 있어서는 기존 산업의 일자리는 당분간 로봇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서비스 R&D를 통한 신종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산업 육성인데요.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의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우리 시의 그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한 장의 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부산시가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중요한 목표로 스마트 인더스트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잡 창출 육성을 정책 목표로 잡고 있고 핵심 전략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점 공간과 성장 엔진의 맞물린 발전, 즉 변증법적 동반성장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5대 거점이 있는데 부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센텀 지역에 가면 국제영화제가 매년 열리고 있죠. 그 영화영상지구가 있고 저기 문현이라는 지구에는 금융중심지가 있고 영도에는 해양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성장 엔진의 핵심은 부산이 대학이 좀 많습니다. 26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과 계약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그래서 창업을 유도하는 기술 사업화를 한 가지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이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R&D를 통해서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그러한 성장 엔진을 통해서 동반 성장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간단하게 먼저 부산시 그 4차 산업혁명 전략에 대해 소개시켜드렸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그간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 부산시가 스마트 시티라는 사업을 지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UCT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유비터커스 시티죠. 그 사업을 이제 2005년부터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계획도에도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티 사업을 쉽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부산에는 항만이 있는데요. 부산항이라는 큰 항구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차량에 RFID를 부착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U포트, U항만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 시스템, 그 다음에 CCTV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원격 감시와 재난 조기 경보를 해주는 유안전 등 5개 분야의 38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사업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국에는 SKT와 KT라는 큰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고 있는데, 대개의 다른 시도들은 그 인터넷망을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2007년부터 저희들이 자가망을 깔았습니다. 우리 자체 망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CCTV라든지 이런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 효용이 없었는데, 지금과 같이 CCTV가 많고 그 초고속 인터넷망에 많이 연결되는 시점에서는 빌려서는 임대료보다는 훨씬 싸게 치기 때문에 1년에 150억 정도를 연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서 그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스무스하게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됐는데, 우리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실증단지, 테스트베드 빌리지 조성 사업이죠. 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스마트시티가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재난, 안전이 1위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환경 문제, 세 번째가 범죄 보안 문제, 네 번째가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스마트 시티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은, 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린 2015년부터 시작됐던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스마트 시티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우리시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간에 있는 것처럼 개별적인 서비스를 언제든지 개발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참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역할은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센서를 통해서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유함으로써 공통된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에서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서 IoT 시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산 스마트시티의 개방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공공 데이터와 연계를 통해서 누구나 응용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와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개 가능하며, 다양한 디바이스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형 플랫폼의 기술은 국제 표준 기술인 원 M2M 기술을 준수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도 다른 나라들의 플랫폼과도 연계가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합니다. 다시 이 원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인데요. 테스트 베드 빌리지라는 건데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함께 SKT, 시스코 등 민간 사업자들도 참여해서 전국 최초로 사물 인터넷 IoT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실증단지 테스트 베드 빌리지를 조성하여 스마트 파킹, 그 다음에 스마트 관광, 영상 기반의 교통 관리, 안전 등 각종 서비스를 실증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주위에 어느 주차장에서 차가 몇 대가 비었는지를 바로 휴대폰으로 알아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영상 기반의 교통 관리로 인해서 어디가 차가 밀리는지를 알아서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이 어디가 밀릴 것인지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참고 자료로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M2M 국제 표준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찰을 왔습니다. 쇼룸을 만들어 놨는데요. 한 75회 정도 방문이 있었고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생활복지, 4개 분야 26종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부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oT 기반의 스마트 파킹이라든지 주요 교차로에 있어서 영상 분석 시스템, 지능형 CCTV를 도입해서 스마트 교차로의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의 저희들의 가장 큰 사업은 IoT 리빙랩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스타트업들이 쉽게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개방형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참고 자료를 잠시 보시면 리빙랩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 공간에 또는 실제 도시의 어떤 물리적 환경 속에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IoT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이나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그 핵심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 항만공사에 물류 리빙랩을 설치하고 부산대학병원에 의료 리빙랩을 운영하는 등 한마디로 물리적인 실제 공간에서 연구실처럼 사용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팩토리, 에너지, 도시재생, 교통 분야 등에서 6개의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IoT 실정 기반의 사업화, 아까 말씀드린 창업을 유도하고 있고, 개발자 공간과 실습 기반 개발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은 일종의 개발자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플랫폼보다도 개발자, 스타트업들을 위한 개발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 플랫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IoT 개발 플랫폼 또는 개발자 플랫폼이라는데, IoT 개발자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에서 많은 서비스 개발자들이 IoT 기술을 실증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PI, 연계 API가 있는데요. API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API를 기반으로 해서 IoT 개발자가 또는 창업자, 일반 개발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바로 이렇게 접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메인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부산의 안전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안전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이 활용되기를 가장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안전 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 산하 하나의 군데요. 강서구에서 경찰, 소방, 방범, 방재 기능을 통합한 탑재한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과 소방이 출동을 하면서 현장 사진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바로 그 현장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소방과 경찰과 모든 게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한 그 안전체험관을 VR을 통해서 단순히 이렇게 어떤 재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VR을 끼고 어떤 재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는 그런 체험관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IBM사에서 재난 분야의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해서 100개 도시를 공모를 했었는데 부산시를 포함한 3개 도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권고사항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재난 분야에도 어느 정도 예측성 있는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지금 정부에서 큰 스마트 시티 사업을 5개 도시에 공모를 했는데, 오늘 아까 캠퍼스 투어를 하다가 제가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시가 5개 도시 중에 1개로 공모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부산시가 이러한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어떻게 해외 도시와 협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그 태국의 국영통신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장거리 통신망이 로라망이죠. 그 기반의 IoT 전용망을 푸켓, 방콕에 시범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초에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5세대 5 제너레이션이죠. 5세대 통신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화 하나를 다운받는데 1초 만에 다운을 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은 IoT가 인터넷 오브 싱즈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데 그 연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5세대 기반 통신이 들었으면서 세상이 곧 바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업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글로벌 시티 TMS 챌린지라는 대회에 참석해서 부산 스마트 시티를 홍보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영상 분석 기반의 교통 서비스를 홍보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산에 노후화된 오래된 공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을 재생을 하는데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하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티가 상당히 앞서 있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EU하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쪽에도 저희들이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제 부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요. 무엇보다도 부산의 스마트 시티 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시민 참여 지역혁신 플랫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제인 그 행정혁신이라는 것과 또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5대 분야로는 스마트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안전, 스마트 리빙,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관광의 5대 분야에서 4대 전략을 각각 이렇게 수립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샤먼도 지금 경제특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간과 특구라는 공간과 승잔 동력, 뉴그로스 엔진은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발전하는 변증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부산시의 주요 거점인 해운대, 유명한 곳이죠. 해운대와 그 다음에 원도심, 그리고 서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프로젝트를 먼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인근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이렇게 확산하는 스피로버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면 쎄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더욱 활발한 교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